XSFM입니다. PODERA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미세먼지 측정기도 동네에 잘 없다고 하는 캐나다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1년에 밖에 나다니기 최적인 날이 한 이틀에서 나흘 정도 있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5천만 정도 된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XSFM과 엔카 직영몰이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날은 풀렸고 한치 앞은 보이지 않는 한강가에서 전해드립니다. XSFM의 UMC의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안승준 군 앉아 계세요. 네, 그 정도는 아니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서강대교도 안 보여, 지금. 그러니까, 예. 닷새 정도, 1년에, 네. 닷새 정도만 완벽한 날이다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가을, 진짜 한국은. 가을에 공기 얼마나 더럽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저 기억해요.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인가? 실언을 했더라고요. 이제 올림픽이 끝나기 전주쯤인가요? 네. 요파 씨 이제 우리 녹음하면서 패럴림픽 표 구하자고. 그래서 평창 가보자고. 그 말을 하고, 그날 저녁에 표를 찾아보러 들어갔어요. 네. 표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때 이미 이제 기사를 보니까 95%의 표가 팔렸다. 그럼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생각하죠. 크로스컨트리도? 근데 그럼 그 표는 어떻게 세는 겁니까? 물론 크로스컨트리도 자리가 있는데 왜 서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 입석 없나? 아무튼 표 다 팔았어요. 예. 패럴림픽 못 보러 갑니다. 방송에서만 안 해주는 거군요. 예. 네. 현장의 열기는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신 분들 부럽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 반가운 뉴스네요. 그리고요, 공연 티켓팅을 제가 표를 사본 적은 없지만. 은근슬쩍 예. 끼워 넣는 것 같은데. 표를 사본 적은 없지만. 다른 얘기하다가 살짝 끼워 넣는 것 같은데. 표를 팔아봐서 요새 좀 알거든요. 네. 당일에 취소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평창에 가보시는 것도 권해드릴 만해요. UMC가 어떤 면에서 약간 좀 사과할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괜히 평창 패럴림픽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난주에 대란을 겪으셨다고. 뭘 또 사과를. 아니 근데 대란을 겪으셨다면서요? 사과할 건 있어요. 네. 서버도 또 간만에 멈췄고요. 서버가 멈출 때 그 표를 구매하시는 많은 여러분 지난 주말에 고생하셨는데요. 서버가 멈출 때 이 자식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열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멈춰 있긴 매한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여러분이 보는 그 에러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패닉에 빠져 있다가 모두가 한 10분 뒤부터 교통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희가 많은 걸 준비해 와서 자신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또 한 번에 네. 많은 관심과 사랑과 네.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쫄렸잖아요. 그죠. 네. 그죠. 쫄렸죠. 하지만 힘들었지만 행복한 주말을 보냈다. 네. 구로아트밸리 갖고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다음번에는 서울에서 정말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굳이 구로 쪽에서 하려면 고척도입니다. 그렇죠. 고척도 이렇게 일루 쪽만 쓰면 안 돼요? 이런 건 없어요? 브리트니 스피어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고척도 어떻게 썼느냐고. 예매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결국은 모두가 아귀 다툼을 하면서 50분이 좀 안 되는 시간에 티켓 판매가 일차적으로 마무리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198회 순서는 그대로 빵빵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네.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인생이 고달픈 세계인의 한국어 친구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입니다. 이거 무슨 탄핵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의 기분 같아요. 이 이름이 금방 빠지는데. SK 엔카 직영몰 관계자 여러분, 이름 뭐로 바꾸는지 저희한테 귀띔 좀 해줘요. 아예 싹 바뀌어요? 그렇죠. 이제 SK랑 상관없다니까? 그래도 엔카는 남는 줄 알았죠. 진짜요?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지구상 모든 분들의 사연을 주제와 분량에 관계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요즘은요, 짧은 10초에서 1시간 사이에 있었던 일들. 요런 작품들이 주로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5년, 10년짜리 대하 드라마도 많았어요. 저는 이렇게 꾸준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예. 다양한 형태의 사연들을 기다립니다. 당신 혹은 주변 사람들의 지난 인생 경험 이야기를 적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메일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매주 커피 아르케에서 아르케 더치커피. 그거 왜 흔들고 있는 거예요?
밤새가지고 이제 200회 대본 썼잖아요. 뭘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음식이에요, 음료예요? 제가 이게? 지금 플라스틱 컵에 인스턴트 커피 만드는 데서 산 유면상 PD가 가끔 먹는 라떼를 가루를 타서 넣었는데 지금 단백질 음료 하나도 안 섞여가지고 단백질 음료 혹은 그 타다만 미숫가루 같은 비주얼을 계속 제가 이 방법 저 방법 하면서 흔들어 보고 있는데 쳐다보면 흔들고 그렇구나. 싶어진다는 그만 건 흔들다. 이해해요. 그만 근데 흔들다. 쳐다보지 마세요 일단. 저 더치커피를 했어야 됐어. 커피 아르케에서 아르케 더치커피,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바디케어 세트, 라파스티체리아에서 빤도르와 파네토네를, 바이닐에서 플럭서스 아티스트의 CD를, 콕 집어 콕 김치에서 김치 맛보기 세트를, SK 엔카 직영몰에서 자동차 케어 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걱정을 더는 방법 트러스트 SK 엔카 직영몰,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 사람이 듣는 음악 사람이 만든 음악 모바일 음악 플랫폼 바이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좋게 된 광고주 유면상 PD입니다. 네. 유면상 PD 정신이 없어요 지금. 지난 주말 내내 티켓 내놔라. 표정만으로 봐서는 거의 퇴사를 고려할 것 같은. 고려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지금 은퇴 방송입니다. 네. 제 생각보다 정말 성원을 해주셔서 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몸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네. 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좀 그 절차적인 문제가 보니까 삶에 미련이 별로 없는데 지금. 그 여한이 없어. 아니 왜냐면 빨리 얘기하고 또 저 되게 바빠요. 야 너 죽으면 정사는 누가 해? 네. 오늘 그것도 티켓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몇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암암리의 문제들이 있는데 네. 제가 쥐두새도 모르게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송한데 쥐두새도 중에 당사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구매 주문 문자, 확인 문자를 받으셨던 혹은 결제 문자를 받으셨던 그렇죠. 여러분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네. 얘기 끝났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화 그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세필이 죽으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공연 때 감사합니다. 뵐 거고요. 네. 네. 커피의 모든 것. 네. 커피 아르케에서 그렇습니다. 또 이 와중에 네. 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 저번에도 3+1. 그러니까 세 개사만 하나 드렸죠. 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품종만 세 개를 사야 네. 똑같은 걸로 주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다. 와. 아, 진짜요? 네. 랜덤. 예를 들어서 케냐,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페트 1리터 산다. 네. 아무거나 랜덤으로 또 1리터 드립니다. 아. 그 과거에는 이게 안 됐었죠. 네. 이게 우리 지금 사무실에서 먹고 있는 거 4병 다 그냥 제 돈으로 산 건데. 그렇죠. 네. 맞아요. 한 번 더 주문할까요? 아, 그럽시다. 네. 네. 미리 쟁겨둬도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금방금방 네. 먹으니까. 네. 괜찮죠? 이 가루, 미숫가루 못 먹겠어요. 네. 더치커피 먹을 아까는 그 더치커피 아니면 네. 그러니까 커피는 다 안 좋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정말 본인이 직접 비주얼이 초한심해요. 지금. 그거 생크림 이렇게 담은 거 아닌가요? 너무 더러워 보이네요. 가루 안 섞였어. 이게 라디오라는 게 미치겠다, 좀 진짜. 아쉽네요. 네. 잠깐만 섞고 있을게요. 되게 나쁜 사람이 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나쁜 마초가 먹어야 될 것 같은. 아무튼 아르케 더치커피에서 네. 새 더하기 하나 이벤트 다시 합니다. 다시 합니다. 그 3월까지니까요. 네, 이번 기회에 또 구매하시고. 네. 근데 이게 제가 잘못한 건가? 지금 이렇게 더치커피 먹었는데 각성이 엄청 되네요. 그게 뭔가. 그거는 안승준 씨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비율을 잘못 맞췄나? 물 안 넣냐? 지금 유난히 서강대교 좀 까만 느낌이거든요. 네, 청취자 여러분 집에 퇴근하자마자 냉장고 열어서 주스 마시듯이 병 따가지고 드시지 마십시오. 저희는 책임 못 집니다. 이거 네. 더치커피는 배합 있잖아요. 그 비율. 그거가 이제 노하우가 좀 쌓여야 돼요. 네. 그렇군요. 저도 처음에는 어지러지했습니다. 네. 저처럼 그냥 20대 1 이렇게 결명자차처럼 이렇게 맛만 보세요. 저 지금 밤섬에 새가 보여요. 큰일 났네요. 네. 어쨌든 저는 네.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에 있는 것 중에 상당히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드시면. 더치커피 잘 타드시고요. 유면상 PD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곡을 듣고 돌아오죠. 네. 크랜필드의 이별의 춤. 네, 오늘의 첫 곡이었습니다. 크랜필드의
이별의 춤. 이번 주 신보예요. 네. 예전에 크랜필드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확 줄었네요. 1인 밴드라고 소개가 돼 있네요. 그 포털의 어떤 프로필에 보면은. 그러네요. 네.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혼자 남을 때가 있어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음악도 사실 상당히 그때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이 됐달까요? 원래 혼자 있으면 할 게 많아가지고요. 시간도 많고. 그런가? 구체적으로 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네. 제 기억에는 그때가 이제 그 EP 파란 그림이었나요? 모든 수록곡이 다 블루에 대한 해석들, 그러니까 그 색에 대한 어떤 형상화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지만 그것을 잘 표현했다라는 기억이 남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별의 춤이잖아요. 이별을 맞았을 때 어떤 감정과 그것에 대한 춤 뭐 이런 걸 테니까 자켓 디자인의 느낌만큼이나 이 스케일이 좀 큽니다. 그렇죠. 아무튼 크랜필드가 처음에 데뷔한 지도 벌써 이제 5년 차가 되네요. 아이고야. 2013년에 나왔을 때 상당히 새롭고 좋았던 느낌이 기억나는데 벌써 5년 차의 밴드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뮤지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헬로루키만 안 됐어도 음악 일찍 놓는데 이게 뭔고? 그 당시에 밴드들에게 헬로우루키란 정말 의미가 컸었을 것 같아요. 그랬나 봐요. 맞아요. 예. 지금 저 종차별이 있어가지고 그 래퍼는 게 된 적이 없어서 저는 잘 몰랐는데 요즘 좀 이해가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영향력이 있죠. 네. 아무튼 크랜필드의 새로운 싱글 바이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일에 발매됐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디서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보스턴에 계신 우선아 씨의 사연입니다. 뉴질랜드 개미 사연 듣다가 10년 전 저의 벼룩 사연이 떠올라 메일 보냅니다. 역시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할 말이라고는 곤충. 어쨌든 자연이죠. 동물, 동물 주로. 네. 2007년 텍사스 오스틴 학생 아파트에서 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텍사스 오스틴. 텍사스는 모든 것이 크다고 하죠. 사슴, 아마딜로, 주머니쥐, 여우까지 각종 야생동물이 집 밖에서 공생하던 동네였습니다. 닥터 둘이 들이죠. 그러네요. 아마딜로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아마딜로는 좀 친화적인가? 보통 걸어다닐 텐데요. 그 방식으로 움직이진 않는다고 해요. 네. 주로 그렇죠. 왜냐면 개미도 어디는지 봐야 되고. 귀여움 떠는 것 중에도 그렇게 하려나? 이렇게, 나봐라? 약간 이렇게. 굴러요? 아니, 왜냐면은, 야생하고 상관없이. 여우도 사실은 야생여우의 습성과 도시에 사는 여우들의 습성은 좀 바뀌어 있잖아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하고 친해져 있다거나. 그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딜로가, 야생의 아마딜로랑 인간하고 공생하는 도시화된 아마딜로는 어떤 또 도시화된 아마딜로는. 동그란 상태를 인간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근데 그 진화란 참 오묘하죠. 이미 올 때 굴러오는 거죠. 귀엽다! 막 이렇게. 먹을 거 주라! 이러면서. 개미 갖다 놔라! 이러면서. 예. 그해 봄에는 유난히 잡초가 많이 자랐고 야생화들도 만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배가 가려워 살짝 셔츠를 올려보니 임신 8개월이던 제 배에 개미가 걸어간 모양으로 벌레에게 물린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하나하나가 되게 걱정이 될 시기인데, 이렇게 벌레가 물린 자국, 무서웠을 것 같아요. 처음엔 정체가 뭔지 모르는 이 벌레가 그저 모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옷 속에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고 배가 터져 죽을 때까지 피를 빨던 것이 아니었을까? 모기가 옷 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나가지 못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모기는 어떻게든 들어오고 어떻게든 빠져나가죠. 그렇죠.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 오후 첫째 아이 가르마 사이로 기어나오던 벌레를 손으로 집어보고 그것이 벼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벼룩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알아볼 수가 없죠. 일단 너무 작고요. 그렇죠. 그래도 벼룩쇼 있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왜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저놈 잘생겼구먼. 눈에 이렇게 딱 왜 높이뛰기 시키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봐서는 벼룩이 딱 보면 이렇게 그게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가 봐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벼룩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니까요. 부모님이 벼룩이다, 잡았다라고 말하고 이제 죽는 사운드 살짝 들리고 그런 거밖에는 저는 실제로는 네. 제 눈으로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게 참 묘하죠.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본다, 인지하고 인식한다. 네. 그러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지로만 알고 있죠. 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어릴 때만 맞아요. 해도 이를 잡아줬습니다, 사람들의. 근데 실제로 저는 이게 이야 이러면서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맞아요. 이놈의 벼룩은 손으로는 쉽게 잡히지만 그것을 손으로 스쿼시 하려 하면 네. 웬만한 힘으로는 짓이겨 죽일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손끝에 잡고 한번 비튼 다음에 손톱으로 목을 똑깍, 죄송합니다. 이건 좀, 이런 내용이면 앞에 주위 별표를 달아주세요. 목을 똑깍, 그렇게 쓰셨어요. 청취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간만에 버그코어네요. 네. 지금부터라도 혹시 벌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빨리 감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손톱으로 목을 똑깍 잘라야 마침내 죽습니다. 정말 이게 뭐냐, 그게 구분도 다 되나 봐요. 여기가 목이군 이렇게. 그렇죠. 네. 그게 되나 봐요. 또한 어찌나 높이 점프하든지 팔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등으로 마구 날아다닙니다. 피를 빨려고 몸을 발발 기어 다닐 때 잡지 않으면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을 때 잡아야 되지, 몸으로부터 분리돼 있을 때는 이제 막, 진짜 점프 막. 그렇죠. 네. 막은 뭐야? 2, 3일 내에 저와 아이, 남편까지 100방가량 물린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 관리소에 가서 저의 임신한 배를 까보이면서까지 항의를 했지만 꿈쩍도 안 하더군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너 책임질 수 있냐? 지금 임산부의 와 아이의 그것까지 걱정과 위생까지 그렇죠.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항의해야죠. 가정집에 학생 아파트랬잖아요. 네. 위생이 뭐 하급에 속하는 곳일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서. 근데 여기 살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랬으면 이것은 이 동네에 흔히 있는 해충이란 뜻입니다. 결국 집에다 벼룩 전용 폭탄을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팔 거라는 거죠. 살림을 천으로 모두 덮고 벼룩 폭탄 캔을 따서 집안에 두면 거기서 연기가 터지며 집안의 벼룩을 몰살시키는 방법입니다. 가로 열고 질식사일까 화학전일까? 둘 다죠. 저도 어릴 때 몇 번 해봤습니다. 그 벌레 잡는 바퀴약. 바퀴약이 이런 게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량용 살균제로 많이 쓰지 않나요? 차에다가 터뜨리고. 맞아요. 네. 불을 붙였다가 불을 끄고 이제 안에 던져놓고 가면은 네. 연막이 쳐지면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집안에 정말 바퀴벌레 때문에 고민이었던 집은. 그래요? 인파가 나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마침내 모든 벼룩을 죽이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학교 아파트에 오래 사셨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다 죽인 게 아니고 다른 집으로 쫓아냈을 뿐이라고 몇 달 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퀴 폭탄도 그랬어요. 벼룩 입장에서도 막 준비하고 있었던 거겠죠. 오랜 세월을 걸쳐서 진화하면서 마치 그 지진 대피하듯이. 그렇죠. 화생방 훈련을 계속 해왔을 담임 벼룩들이 이쪽으로 나가라고. 저 나가서 잠시 이주해 있다가 돌아오는. 그런 맥락이라면 이제 옆집이라든지 다른 집하고도 나를 잡아서 같이 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요. 바퀴 폭탄 같은 거 터뜨리죠? 그럼 옆집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요? 갑자기 밀도가 늘어나니까. 왜 상의도 없이 터뜨렸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지나가다가 그렇죠. 기분 나쁘라고 딱 한마디씩 하는 거죠. 불난 줄 알았네. 이러면서. 너네만 내쫓으니 좋으냐? 그렇죠. 이런 거죠. 인간이 미처 보지 못하는 루트들은 다 있을 테니까요. 벌레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 탈출구라든지 대피로. 인간이 보지 못하는 루트란 옆집. 예. 아랫집일 수도 있고 윗집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확실히 2주 뒤에 아래층에 살던 중국 아저씨가 자신이 쓰던 소파를 덤스터 앞에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쓰레기장이요? 그 위에 벼룩 가져가지 마시오라고 종이를 붙여 놓으시고요. 네. 가로 열고 종종 가난한 유학생들이 남이 버린 물건들을 가져갔었거든요. 좋은 이웃이네요. 네. 그런 것도 써놓으시고. 그러네요, 정말로.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 네. 그분께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렇게 다 돌고 돈다더라고요. 네. 이제는 보스턴으로 이사와서 모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벼룩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끝.
네. 그렇군요. 보스턴은 아무래도 바다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가요? 모기가 또 많이 있나 보네요. 동남아시아나 멕시코 남쪽의 습지대에 네. 모기를 한번 당해보셔야. 어차피 미국 북동부는 아직도 지금 한파 때문에 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폭설이 대박 있었대요. 예. 오늘 좀 풀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아요. 보스턴도 마찬가지일 텐데. 모기 할만하죠? 근데 벼룩은 지역 타거나 하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날씨 그렇죠. 타거나. 네. 그냥 생활환경의 문제예요. 그건 그냥 저 지자체가 거기에 돈 얼마나 썼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땅값이 좀 센 데로 이사 가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고요. 네. 아무튼 벼룩 얘기 한국에서는 좀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렇죠. 어쨌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항상 제일 무섭잖아요. 모기는 어쨌든 좀 보이고 벼룩은 그렇죠. 그에 비해서 좀 더 안 보이고. 자, 그래서 바퀴벌레가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이 새끼들이 환상처럼 나타나는데 평상시엔 안 나와. 가장 이제 안보 의식이 흐물흐물해질 때 무장공비들 몇이 겁먹어라 나타나요. 북한처럼 외교를 잘해요. 아무튼 곤충 코어, 벌레 코어 사연이었습니다. 네. 코어라기보다는 잠깐 중간에 네. 무서운 표현이 네.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생활정보 사연도 될 수 있겠네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제 머릿속에는 고정관념입니다만 해충하면 미국이죠. 은유가 아니라 네, 진짜로. 리터럴리. 네. 네. 해충 대국. 우선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음악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네. 공중그늘이라는 밴드의 파수꾼. 저희가 녹음하기 12시간 전에 공중그늘의 트위터 팔로워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네. 2016년에 결성된 네. 밴드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바이닐에 올라와 있는 파수꾼이라는 곡이 첫 싱글이에요. 그동안 앨범 발표를 하신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클럽 공연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원 사업에서 공연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CJ 아지트라든지. 네. 3월 8일에 발매가 됐네요. 네. 네. 이런 장명이 사실 제일 헷갈리죠. 파수꾼이라는 밴드의 공중그늘인지. 그렇죠. 공중그늘이라는 밴드의 파수꾼인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시 한번 밴드명을 기억해 주십사 하고 공중그늘이라는 밴드의 파수꾼입니다. 요 몇 달 사이에 소개해드린 팀들 가운데서 가장 최근에 결성된 그렇죠. 가장 풋풋한 같습니다. 팀이 네. 아닐까 생각을 해요. 가장 신인인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이 언제나 바뀌기 마련입니다만은 유행하고 있는 흐름하고는 조금 다른 길이죠. 밴드 5인조이기 때문에 네, 5분이네요. 네, 이미 5인조 밴드라는 지점이 유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죠. 5인조 밴드는 그냥 최근에는 어쨌든 트렌드를 몰라야 결성할 수 있는 그렇죠. 포맷인가요? 그러니까 트렌드와 상관없이 우리만의 어떤 것을 하자.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운영비를 생각한다면은 상당히 비합리적인 쪽수가 행태죠. 많아서 요즘엔 정말 간소화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달한테 다시 물어보고 싶네요. 네. 두 번째 달은 이미 가장 유행할 때 혹시 결성을 하셨고 실부제로 구우고 안 그러시냐고. 매 요일마다 굽는 멤버가 대가의 반열에 들어서신 분들이지만은 최근에 어떤 음악 산업의 흐름이라든지 방금 데뷔한 여건상 공중근을 어떻게 해야? 응원하겠습니다. 5인조 네. 밴드 쉽지 않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네. 네. 5인조 밴드로 오래 고생해온 안승준 군의 소감이었습니다. 4인조였지만 네. 사실 이제 이호환 씨까지 하면 5인조였죠. 네. 공중근을의 뮤직비디오도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 같고 트랙은 바이닐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곡이었고요.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인데요. 올 들어서 가장 슬픈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네. 경건하게. 요즘 들어 또 이게 사회 분위기상 많은 분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고 계실 거예요. 입장이 다를 때 네. 남의 입장을 함부로 예측하지 말자. 재단하지 말자. 네. 네. 예. 이럴 것이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전혀 웃기지 않습니까? 첫 줄을 들어보세요. 네.
익명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탈모거든요. 네. 이분의 그 심리에서 단 하나 제가 딴지를 걸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걸 왜 요파시에 보내요? 상담을 받지. 자,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어딘가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네. 팟캐 청취 7년 차로서 그 아이실과 요파씨는 첫 해부터 지금까지 가장 애청하며 듣고 있는 채널입니다. 괄호 진심. 네. 괄호 18원 요파씨 때부터 보내고 싶은 사연이 있었으나 기억에서 꺼내는 것조차 짜증나고 수치스러운 경험이라 매주 사연 들을 때마다 그 기억을 억지로 잊어왔었습니다. 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지난 5년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분의 5년간을. 요파씨를 들을 때마다 아 이걸 써?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 힘들게 요파씨를 왜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 참네. 죄 없이 죄 지었네요 제가. 어제 그런 말을 참 잘하시네요. 죄 없이 죄 지었다. 미안하니까. 네. 특이한 말이에요. 되게 나쁜 놈 아니, 웹 같았어. 돌이켜보니 그런가? 예. 얼마 전부터 내가 10원 한 장 안 내고 이런 방송을 듣고 있다는 게 문득 뭐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는 핑계고 나이가 한두 살 먹으니 이제는 덜 괴로워진 거겠죠. 네, 저는 탈모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닌가요? 탈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지 않나요? 근데 이 탈모라는 건요, 경제 위기 혹은 뭐 지병, 현대인들의 성인병, 그러니까 생활병 이런 것들하고 같아서 걸리기 전까지는 여유만만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군대 가기 전 드레드를 2년간 풀었다 땄다 했고 당시만 해도 클럽이 홍대에만 있는 것일 때 일주일에 3일은 클러빙을 했으니 네. 정말 노는 거 좋아했죠. 근데 저라도요. 따으면 최대한 가겠습니다. 그러게요. 안 따서 안 갔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 드레드 따고 클럽 많이 가시고 진짜 딱 어떤 시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따으면 그 걸러지려나? 입구에서? 아니죠. 요즘도 따도 돼요. 그럼요. 네. 근데 드레드가 진짜 선풍적인 인기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2002년, 3년 이럴 때. 옵션 비용이 좀 더 돼가지고, 조금 이제 현금에, 유동자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콘로우하고 그러셨었어요. 맞아요. 네. 돈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제가 군대를 가려 머리를 풀고, 한 움큼 빠져 수채구멍에 쌓인 제 앞머리털을 보았을 때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이 문장을 그쵸? 미처 못 끝내세요. 이분. 네. 예, 그 점을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배로 슬픕니다. 수채구멍에 쌓인 저의 앞머리 털을 보았을 때는 부정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드레드 때문인 줄 알았죠. 그렇습니다. 불치병과 같아요. 부정, 분노, 타협, 절망, 수용. 아. 정확한 프로세스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덕화 아저씨가 모발을 부탁한다며 모발 하던 업체에서 가발을 맞추었습니다. 당시 160만 원 정도였으니 꽤 큰 맘을 먹은 거죠. 네. 처음 알았습니다. 예, 처음 알았습니다. 가격을? 사실 돈 따위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5이란 나이에 가발을 쓴다는 수치심과 깎여나간 자존심. 그것은 가발이 완성된 후 핏이 된 저를 담아낸 거울과 함께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말 기술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부착형 가발은 가운데 머리, 괄호, 보통 남성 탈모는 M자로 시작해서 정수리로 이어지고 옆과 뒤는 늙을 때까지 거의 안 빠지니까요. 괄호. 만 둥그렇게 1mm로 밀어내고 두상을 3D 스캔하여 얇은 스킨을 만들고 모발을 심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비쌀 만하네요. 커스텀 중에 커스텀이네요. 그러네요. 이마 라인은 나노 스킨이라 하여 재질이 다른데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티나지 않아 살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그렇게 뚜껑처럼 덮는 거죠. 옆과 뒤에 있는 나의 진짜 머리털과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머리색과 톤, 결까지 매칭해줍니다. 네. 그 후 원하는 모양으로 스타일링되면 주기적으로 각 지역마다 있는 전용 센터에 찾아가 소정의 비용을 내고 이발 및 괄호, 원래 머리는 자라니까요. 괄호. 네. 관리를 받는 시스템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모바일 그거 광고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광고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네, 상당히 많이 됐네요. 네. 거참. 왜냐면 저는 그동안 몰랐다가 그렇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걸 지금. 핏은 적응되었으나 답답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어르신들이 말이에요. 틀니 처음 하실 때 답답함을 호소하시거든요. 이거 아프고 힘들고 이렇다. 네네. 나중에 한 10년, 15년 되셔서야 그게 그냥 심심할 때 마치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 할 때 계속 점프하고 있는 것처럼 틀니를 뺐다 켰다 입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그 왜 확실합니까? 그 심심할 때 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유투라인에 서는 농구 선수처럼 이렇게 네. 뺐다 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우스피스를 뺐다 꼈다 하는 것처럼. 심심하니까 예. 그러니까 확실하냐고요? 그게 심심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파서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표정을 보라고. 심심해 이러면서 뻑 이렇게 내놨다가 집어넣으셨다가. 근데 그것도 적응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답답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네. 원래는 안쪽에 이마 라인 스티커와 뒤쪽은 실리콘 접착제로 부착시켜 놓고 센터에서만 탈착이 가능한데 아무리 에어 머시기 어쩌고 하고 착용 상태로 샴푸도 가능하다지만 불편한 건 불편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관리를 위해 센터 방문 시 미용사가 가발을 제거해준 후에 그 청량감이란 얼마 후 가발 안쪽을 접착제 말고 좀 강한 스티커로 고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탈착할 수 있게요. 답답하니까요. 뒷장을 넘겼는데 사연이 기네요. 반도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퇴근 후 집에서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스티커 값이 좀 들긴 했지만 적응하고 나니 스티커 배열에 시간이 걸릴 뿐 모자 쓰고 벗듯 능수능란해졌죠. 이 기승전결이 완벽한 사연입니다. 예. 지금 한 40% 왔는데 희망이 점점 올라가죠. 그렇죠. 예. 어떨 때 희망은 사람들에게 좀 두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느껴진 어떤 희망이 어떤 결말로 나올지 전 좀 두렵습니다, 지금. 이 사연 속에서. 저도 네. 어제 이제 너무 빨리 티켓 매진이 돼서 네. 예. 분명히 이거 갑자기 센터 측에서 이렇게 오류가 나서 뭐 대량 환불 사태가 난다거나 예, 회사가 망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아 있거든요. 네. 호재가 있으면 악재는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역시 적응합니다. 벗은 것도 적응하고 쓴 것도 적응하던 즈음 저는 화창한 어느 주말 동네 분식집에서 우연치 않게 썸을 타게 됩니다. 네. 행복의 나날이 찾아왔지요. 기죽어 있던 지난날 내 머리엔 모자 대신 가발이 씌어 있었고 그것은 나의 머리털이다 라며 자위하던 시간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몇 주 정도 썸녀와는 생각도 가치도 자라온 환경도 모든 게 비슷해 너무 빠른 속도로 편해졌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죠. 꾸미지도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몇 번의 만남 후부터 그녀는 화장도 안 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는 이 문장에 오류가 있죠. 꾸미지 않은 건 여자분뿐입니다. 네. 네. 정말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는 듯한 너무 기분 좋은 시작이었지요. 언제 어떻게 이 썸을 끝내고 연애를 시작할 것인가 고민할 시기 밤늦은 시각 썸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창문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그녀는 자취를 했는데 지층이었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언제나 뉴스 포르노는 흉흉한 범죄 사건을 참 많이 보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추리닝 바지에 늘어난 티셔츠지만 그 정신에 신발은 운동화를 신어야 될 것 같아서 런닝화를 신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그녀의 원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 방 외부부터 살피고 전화를 걸었죠. 괜찮아? 잘못 봤나? 항상 불안해. 창문이 바로 길에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내가 밖에서 보고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긴 해. 전화 통화군요. 네네. 고마워. 괜히 무서워서 미안 쉬는데. 아니야, 나 그럼 들어간다. 얼굴 잠깐 봐. 나갈게. 편의점 가서 물도 좀 사게. 그래, 그럼 기다릴게. 잠시 후 빌라 현관 조명이 켜지며 그녀가 나오더군요. 멈칫. 그 표정.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보았을 때의 표정.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지금 이 상황을 나의 기분으로 표현해야 하는 건지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는지조차 분간이 안 될 때, 그럴 때 나오는 정말 보기 힘든 표정. 네. 가발을 안 쓰고 나갔어요.
네. 이건 반응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아직 좀 사연이 남았습니다만은.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파씨를 계속 들으면서 매주 들으면서 이걸 써 말어 라고 고민하셨다요. 왜 그러셨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쓰셨잖아요. 근데 지금 심지어 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의 삶이 정말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훌훌 털어버리는 어떤 그런 순간인 거죠, 지금. 저희가 읽는 순간. 바래요. 네. 다행히 그녀가 마땅한 리액션을 찾기 전에 제가 먼저 인지하였습니다. 뛰었어요. 집으로. 숨을 헐떡이는 줄도 모르고 들이마시던 밤 공기. 그 골목의 풍경, 냄새. 그 시간은 박제되어 제 기억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평생 남겠죠? 저도요. 살면서 처음 체인 날의 기억은 진짜 잊혀지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로맨틱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극적이고. 네. 예. 정말이지 그 냄새와 습도 같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예. 네. 집에 돌아와 마음을 추스르고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하다고. 이게 제가 유일하게 웃긴 부분입니다. 네. 뭐가 미안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마음을 모르니까 웃기진 않죠, 사실. 그렇잖아요. 뭐가 미안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가 미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녀와 3년을 사귀고 헤어졌습니다. 네. 지금은 가발을 쓰지 않아요. 모발 이식을 2번 받고 머리숱이 남들보다 좀 없네 정도가 되어서요. 그렇군요. 생착률이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슬픈 것 같아요. 생착률? 아니, 생착률이 좋습니다. 네. 옆에 이렇게 눈웃음도. 지금 약간. 맞아, 이게 제일 슬퍼. 눈웃음이 있어요. 이모티콘이 있어요. 네. 이게 가장 비극적이네요, 이 글 중에. 이 이모티콘이 정말, 네. 옛날에 귀현이가 소설에 이모티콘 쓰면 안 된다고 말했던 꼰대는 누구야? 이게 제일 슬픈데. 너무 마음을 알겠는데, 이모티콘이 곧 문학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꼴에 따라 감정이 달라요. 그러네요. 남아있는 머리가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그때 되면 그때 제가 감당하겠죠. 혹시나 이 사연이 소개되고, 내가 지금 탈모인가?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 마세요. 당신은 탈모니까요. 네. 역시 한 번은 포기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네. 진리에 가까워요. 사람이. 그 이전보다. 그리고 노력 마세요. 그렇죠. 지금부터 안승준 군과 저는 지금 요즘 만나는 친구들의 얼굴이 막 주황주황 한참 노력하고 있는 그리고 노력 마세요 뒤에 이 문장이 써있진 않지만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죠. 네, 노력 마세요. 당신은 탈모니까요. 그렇죠. 네. 유전성 남성 탈모는 머리에 금을 발라도 어차피 빠집니다. 돈 낭비하지 마세요. 탈모로 죽고 싶은 시기는 오지만 죽지는 않으니. 그냥 부정에서 수용으로 넘어가는 현명함을 가져보세요. 타인의 고통을 비웃는 유일한 질병이 탈모라. 와, 이 문장 마음에 와닿네요. 그러니까요. 고통인데 네. 자꾸 이렇게 희화화되는. 네. 타인의 고통을 비웃는 유일한 질병이 탈모라. 수많은 탈모인들은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겠죠. 날은 따뜻해지고 공기는 더러워지겠지만 탈모는 역시 변함이 없답니다. 힝. 그리고 또 눈웃음 이모티콘이 옆에 있죠. UMC님이 XSFM 식구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발을 지키길 기원하며 풍성한 나날들 되시길 바라봅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풍성한이라는 단어에 힘을 줘서 써주신 것 같네요. 네. 입장 다른 사람의 표현과 평가는 종종 풍경 경우가 많죠. 그렇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매우 오랜 세월 고쳐지지 않은 가장 대단한 폭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분의 사연을 통해서 저도 좀 그렇죠. 생각해 본 적 없다가 생각한 게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세요. 내가 이건 안 물려줬구나. 라고. 근데 그것도 이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잖아. 근데 탈모 생각하면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입는데 그거를
정말 이제 감쪽같이 모르게 하고 살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리고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웃으면서 얘기해요. 본인한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더 심각해지면 여기서 더 슬프거나 아플 테니까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 그렇죠. 다 그래요, 보통. 그리고 저 같은 이제 아직 안 겪은 사람은 아직 안 겪었으니까 그냥 도박하는 심정으로 매일 사는 거죠. 내일 빠지면 내일 빠지라래 이러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간극의 문제를 오늘 좀 느껴봤어요, 제가. 네. 야, 고통을 모르는구나. 안 겪어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막 얘기했던 지난 시절을 좀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맨날 탈모 아닌 친구들은, 이게 이제 시작된 친구들, 한참 진행된 친구들한테, 네. 맨날 상처를 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괜찮다고 이러면서. 제이슨 스테덤 얘기하면서 맨날. 근데 그 친구들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든지 있어요. 제이슨 스테덤은 세상에 하나뿐이다. 진심을 담아서 나에게 위로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고 싶다. 예. 라는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체 김치나 빠네토네나 바이닐에서 주는 그 늦게 도착하는 CD 이런 것으로 무슨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이미 이제 소개됨을 통해서 네. 홀홀 털어버린 어떤 그런 위로가 있지 않을까? 과연 그렇게 긍정적인 결말만 있을지 제가 걱정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부디 요파 씨가 좋은 경험이셨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7년을 고려하다가 사연을 보내셨기 때문이죠. 아, 사연 쓰시느라 아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오죠. 그동안은요, 탈모 관련 사연들이 많이 왔었어요. 아, 그래요? 장르라 부를 정도로 많이 왔는데, 제가 왜 장르라고 얘기 안 하냐. 이제까지 소개해드린 적이 없거든요. 198번의 요파시에서 단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웃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절대로.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이 사연을 넣은 이유는, 왠지 이분에게 소개되는 경험이 한 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순전히 이분을 위해서 한 건데, 부디 역효과가 없길 바라요. 조심스러워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폭행, 추행, 노동 문제 이런 건요 우리가 대신 욕이라도 해줄 수 있어요. 할아버지 욕할 수 없단 말입니다. 네. 네. 이런 사연이었어요. 네. 네. 네, 저는 어쨌든 이모티콘이 가장 슬펐다. 문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사연이었다. 그 웃음 2번 찍은 걸 가지고 네. 우리 울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네. 생착률이 높습니다. 여기서요. 생착률이란 단어도 안승준 지금 슬픔에서 네. 못 헤어나오고 있어요. 네. 네. 아무튼 우리 모두의 얘기죠. 네. 커피 아르케 광고가 나왔고 요파시 200회 유정식판 광고가 나왔고요. 지금 유면상 PD가 거의 지금 불철주야 지금 주말 내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CS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액세스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취소표가 밤에 풀려도 30초 내에 누가 사간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사상 가장 큰 공연장을 빌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엔 고척돔이죠. 거기 대관료 정말 비싸요. 다음에는 다른 도시를 가겠습니다. 다시. 다른 도시 하니까 생각나는데 아까 보스턴 사연 읽어드릴 때도 그랬고 지난 주말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요즘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만. 대구에 폭설이 왔죠. 3월에. 아, 그러게요. 대구의 청취자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난주엔가는 17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지난주 초였나? 지난주였나? 그러니까 갑자기 날 풀렸을 때 대구가 17도가 그랬어요. 그럼 주만지예요. 이제 시내에 코끼리만 뛰어다니면 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네, 주호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미대생이 아니라 그런지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아. 요파씨 이분 또 미대생 우습게 보고 있죠. 네, 미대생이 아니라 그런지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아서 요파씨에 보낼 사연 같은 건 1도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친구와 수다를 떨며 어릴 때를 회상하다가 이게 바로 좋게 된 일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어 사연을 써봅니다.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가 갑자기 그것이 좋게 된 일이었구나
그런 일 참 많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말 많죠. 요파 씨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 뭔데요? 여러분의 삶을 갑자기 부지런히 돌아보게 만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이가 가지런히 난 편입니다. 첫 문장이 네 인체의 신비 장르입니다. 비범합니다. 이가 가지런히 난 편입니다. 제 이도 대체로 그랬지만 전이가 빠지고 영구치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앞니만 약간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살짝 그런데.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이가 똑바른데 넌 왜 이러냐? 라고 하셨지만 부모님은 대체로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데요. 물어봐서 얻을 수 있는 대답인가요? 그러게요. 네. 넌 왜 이러냐라고 하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부모님은 갖은 잔소리와 인격 모독을 하는 존재들이니까 이것도 하겠지 하고 제가 막 생각해봤거든요. 네. 넌 왜 이러냐라는 말은 안 해요. 라고 하셨지만 전 외모에 컴플렉스를 가진 성격도 아니고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토끼 이빨을 가진 사람은 많았기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과일을 먹다 보면 앞니 옆에 끼는 것은 좀 불편했지만 말이죠.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초등학교 3학년 정도였을 겁니다. 오른쪽 앞니 바로 뒤쪽에 입천장에 혓바닥을 주차할 때면 무엇인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한국어를 배우는 청취자 여러분, 대다와 주차하다는 동일한 말은 아닙니다. 네. 이런 말 쓰나요? 아니면 이번에 어떤 오타 같아요. 네. 원래 뭘 쓰려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주차한다고요? 혓바닥을? 그 부분을 혀나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면 간질간질하기도 했고 뭔가 재미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동네 말이 유니콘이 될 때 나온 부작용이죠. 그렇군요. 간지러워. 그러다가. 그렇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기어코 입천장을 뚫고 빼꼼히 2mm 정도 고개를 내밀기 전까지는요. 유니콘이 되었어요. 오른쪽 앞니 뒤쪽. 입천장.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가 나는 것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가 나는 존재들은 제가 영화 블레이드 시리즈에서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더 이상 이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어 부모님께 알렸고 네. 물론 부모님도 이것의 정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어머니와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대충 알 수 있죠. 부모님이 이제 이쪽에 만져보시고. 그렇죠. 뭐야 이게? 뭐 끼었니? 물어보시고. 네. 예. 한 문장 띄고 이네요. 다시 한 문단 띄고 의사 선생님은 무덤덤하게 제 앞니 뒤쪽에 이가 하나 더 자라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몇 년 후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과잉치라는 증상으로 이런 사람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충격이었을 법도 한데 의사 선생님의 태도 덕분인지 부모님도 저도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놀라거나 네. 갑자기 톤이 다운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환자는 매우 안정됩니다. 그렇죠. 네. 이네요. 이 정도로 얘기했나 봐요. 그렇죠. 이네요? 네. 이런 거랑 좀 다르긴 달랐을 거예요. 늑골 5개 골절이네요. 잘 붙이세요? 이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네요. 이렇게 하면은 보호자님 입니다. 잠깐 저랑 말씀 좀 나눌까요? 이러면서 입니다. 하는 거랑 확실히 달랐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면 마음의 준비가 안 됩니다. 병자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의사가 명의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이분이 바로 그 명의가 아니었을까요? 그냥 무심한 의사였지만 아무튼 무심한 건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여튼 앞니 뒤에 이가 하나 더 있었으니 자연히 앞니가 여기에 밀려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네. 진단을 위해 이 각도 저 각도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 다른 쪽 앞니 뒤에도 아직 나지 않는 뒷니가 들어있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이럴 때는 또 꼰대들이 좋아하는 긍정적인 해석을 해야죠. 앞니가 4개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덧니. 덧니랑의 개념이랑 다른 건가 보죠? 모르겠어요. 덧니, 저는 지금 사랑니 같은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덧니는 뒤에서 나지 않죠. 이의 뒤에서. 덧니는 어떻게 보면 이의 앞 잇몸에서 나는 거니까요. 네. 뒤는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은 저것들을 그대로 놔둬서 좋을 게 없으니 둘 다 뽑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한쪽 이는 이왕 튀어나온 김에 그 자리에서 빼버렸습니다. 이때 마취를 처음으로 받았었는데 느낌이 정말 묘하더군요. 입천장 살덩어리 전체가 내 몸과 분리되는 이질적인 느낌이었고
이상한 맛 또한 느껴졌습니다. 아, 그 콧구멍을 따라서 이제 식도로 살짝 들어오다가 혀로 빠져나오는 그 마취약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떠올려보면 술을 무진장 마셨을 때 느껴지는 저릿한 느낌이 입천장에만 집중된 것 같았습니다. 이분 문과시네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진장 마셨을 때 저리진 않아요. 저리는 손을 지금 이 몸이 가장 안 좋은 걸 수 있어요, 지금. 네. 조호 씨는 손을 엉덩이 밑에 이렇게 깔고 이렇게 술을 드시나 봐요. 3시간 뒤에 아이고 저려라 이런. 자세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단골 술집을 바꾸시거나 그쪽에 의자 문제다. 좌식 술집 선호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술 마시면 저릿하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점만 일단 밝혀두고 싶습니다. 네. 네, 맞아요. 자신의 모든 술버릇은요, 한번 공론장에 내놓고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가 얼마나 독특한 새끼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나 다 술 마시면 길에서 한 번씩 자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필름 누구나 끊기는 거 아니야? 네. 아닌 사람이 더 많죠. 다른 길에서 자는 사람은 사실 죽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퇴근하셔서 넌 이빨 부자라고 뭐든 적은 것보단 많은 게 좋다고 격려인지 놀리는 건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심 없는 거죠. 이런 아버지 많습니다. 뭔가 말을 해줘야 될 텐데 하고서 와 말해줬다 자야지. 그런 딱 아버지 멘트. 예. 그 얼마나 지나서인지 기억나진 않지만 다른 쪽 뒷니도 뽑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올 기미 없이 묻혀있으니 본격적인 수술 비슷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째서 꺼내야 돼요. 그렇죠. 네. 째서 나지도 않은 것을 빼야 되는. 보통 이제 교정 치료할 때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하죠. 아픈 걸 잘 참는 편이었고 마취를 했기 때문에 뭔가 건드리는 느낌만 날 뿐이라 의연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거지만 치과를 가면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턱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턱에 힘을 덜 주고 벌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의사 선생님은 날붙이로 입천장을 째더니 조금 뒤적인 후 이로 보이는 작은 것을 하나 꺼냈습니다. 아직 안에서 성장 중이었는지 크기가 조금 작았습니다. 아직 사연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어쨌든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닌 것이다. 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줄 알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선생님은 일을 잘하게 하는 원인까지 마저 빼내야 한다면서 입천장을 더욱더 해집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하던 말이 달라졌는데요? 뭐가 더 있다는 거죠? 발본 세권. 그러네요. 여기서부터 모르겠어요. 제가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것도 좀 끔찍할 수 있어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막 이렇게 근데 본인의 입천장을 하는 것 같고. 저의 목을 떠각. 그러진 않습니다. 네. 방금 전 이를 뽑을 때보다 더 많이 휘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인가? 다시 낫기는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잠자코 수술을 받았고 그렇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 안을 막게 할 때는 뭔가 이것은 너무 심하게 휘젓는 것은 아닌가. 마취돼서 특히나 그런 생각 많이 그럴 하죠. 수 있죠. 네. 소리라든지 이런 걸로만. 네. 그렇죠. 좀 끔찍합니다. 다시 낫기는 하는 건가 의문이 들었지만 잠자코 수술을 받았고 의사 선생님은 기어이 제 입천장에서 빨갛고 이상한 조직을 꺼내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조직을 꺼냈다. 얼라가 보기에는요. 네. 그냥 빨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보여주는 것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요? 아닌가요? 저는 어릴 때 어차피 아무 말이잖아요. 요즘 이제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이 남성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수술을 받던 그날. 예. 잠깐만요. 그것도 너무 끔찍한데, 뭔가 지금? 네. 네. 할례의 의식이죠. 그쵸. 그때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걸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 나이에도 10살, 저도 딱 그때 10살이었던 걸 기억해요. 그 나이에도 그건 되게 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싫다고 아파 싫은 것처럼 하고 말하는데 저는 되게 예의 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보여줘 굳이. 난 모르는데. 예전에 가장 많이 이제 편도선 수술을 하는 분들은 그거를 이제 떼서 이제 포르말데히드 같은데 넣어서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살점을 보여준다라는 개념은 항상 편도선 수술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표현이 맞아요. 그저 우리가 보기엔 조직일 뿐이에요. 그렇죠. 네.
봉합을 마지막으로 이 작은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떠나기 전 주의사항이 적힌 종이를 받았습니다. 피가 나면 뱉지 말고 삼켜라. 이건 왜죠? 신기하네요. 피가 나면 뱉지 말고 삼켜라. 치과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요? 네. 뱉지 말고 삼켜라? 이건 마치 무슨 흔한 조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인내는 쓰고 뭐 이런 것 같은. 뭐? 고통은 삼켜라. 그러면 너에게 뭐 돌아올 것이니 약간 이런 류의. 잠언이에요? 잠언. 그렇지. 그런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지키면 안 되고 그냥 인생의 조언으로 받아들여라. 하지만 의학적인 무슨 근거가 있겠죠. 병원을 갈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뱉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빨대로 뭐 먹지 말아라 등등. 시간이 지나며 수술 부위는 잘 아물어가고 있었고 저도 슬슬 방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계속됩니다. 이 두 가지의 행동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요. 네. 입천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네. 뱉는 것도 이제 물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럼 이분은 이제 방심한다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뒤에 이어지는 사연은 이제 계속 뱉으면서 빨대를 계속 먹었나? 뭔가를. 그래서 빨대로 쩍쩍쩍쩍. 네. 어느 날 친구와 태권도 학원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녁으로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땡데리아에 들러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김치버거를 시켰습니다. 네. 김치버거 나올 때 초등학생이셨나 보네요. 네. 트레이를 손에 들고 자리로 와서 목을 축이기 위해 콜라 한 모금을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그러네. 자, 하나가 시작됐습니다. 빨대로 썼어요. 빨대로 콜라를 먹었다. 이어서 버거를 크게 한 입 베어물고 우물우물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버거를 깨문 곳에 붉은색 액체가 작게 방울방울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뭐지? 김치 국물인가? 김치버거는 이런 거 없었는데 잘못 만든 건가? 뭐 어때? 맛있으면 됐지. 하고 씹던 걸 마저 열심히 씹으며 친구와 잡담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다운 결론이에요. 네. 맛있으면 됐다. 그리고 김치버거를 안 시켰으면은 글쎄요. 의심을 했을 텐데. 그럼 또 케찹이라고 생각했으려나? 근데 저는 또 색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제 상식에 김치색과 피색은 다르죠. 근본이 다릅니다. 네. 예. 김치색은 뭔가 주황색의 후손이고요. 네. 피색은 마젠타. 네. 갑자기 친구가 야, 너 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잠깐 멍하니 있다가 뭔가를 깨닫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콜라를 빨대로 힘차게 빨아 올렸고 그 압력에 의해 상처가 벌어지거나 했던 것이겠지요. 네. 입천장에서는 피가 줄줄 났고 가게에 비치된 휴지로 아무리 닦아봐도 피는 콸콸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먹던 것을 내팽개치고 뒤처리는 죄다 친구에게 맡긴 채 집까지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특히 초등학생까지는 제 기억에도 피는 무섭습니다. 여전히 무서운 거죠. 네. 아프지 않았지만 달리다 보니 이러다 과다출혈로 죽는 거 아니야? 싶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내 피 같은 피를 낭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입은 꼭 앙다문 채 엉엉 울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지키고 있습니다. 네. 네. 뱉지 말고 삼켜라. 네. 네. 이거를 뛰면서 계속 뱉었으면은 이제 실제로 쓰러지죠. 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의사의 처방에 따르면. 네. 안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계속 삼키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10분쯤 되는 거리였지만 얼마나 멀게 느껴지던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자 이내 어머니가 나오셨고 저는 엉엉 울면서 입을 최소한으로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푸푸. 그쵸. 엄마 피죠. 네, 엄마 푸푸푸. 네. 입안에 고여있는 피를 보고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는지 얼른 저를 데리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이땐 혀가 잘린 줄 아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엄마가 맞습니다. 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죠. 그렇죠. 애가 입에 피를 머금고 엄마 피 이러는데. 일상생활에서 혀가 잘리는 일은 어떤 김치버거를 먹었을 때 혀가 잘렸다기보다는 이제 혀를 씹었을 때 과하게 씹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세면대에 콧물과 섞인 핏덩어리를 한 차례 뱉어냈지만 그래도 피가 계속 나오는 걸 보시고는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이내 누군지 알 수 없는 이웃이 오셨고 그분의 차를 타고 우리는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기억이 되게 정확하세요. 네. 이런 때 오는 이웃은 보통 난 모릅니다. 네. 그리고 그가 보통 운전을 합니다. 네.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이웃이 오셔서 뭔가 야매로 된장을 발라주고 얘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나 싶었는데 일단 김치버거가 나올 시절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상식이 횡행하던 시절 아니었나 봅니다. 뭔가 간호사 얼굴이 그려져 있는 약통에서 이렇게 뭘 발라주시는 주스를 걸고 막 이렇게. 그리고 피는 또 모아 가셔. 불에 태우고. 네. 아마 이미 저녁이 되어버려 그 치과는 열지 않았던 듯합니다. 저녁이군요. 의사는 그간의 제 걱정과 통곡이 무색하게 그냥 애가 깜짝 놀라서 그랬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즈를 잔뜩 주시면서 이걸 꼭 물고 있으라 하셨습니다. 계속 피가 나오면 다시 치과에 가보라면서요. 뭐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애가 놀라서 왔는데 애라서 그러네 라는 말이 꼭 해야 될 말인지 잘 진단 모르겠습니다. 결과죠. 네. 네, 그렇죠. 원인 에임. 원인 미성숙. 정신적 미성숙. 그렇죠. 미성숙. 그러게요. 꼭 해야 할 말은 아니군요. 네. 저는 다음날 거즈를 문 채로 학교에 나갔고 친구들 사이에서 잠시 인기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렸을 때는 두렵긴 합니다만은 뭔가 안 하던 걸 했을 때는 특이한 짓을 하는. 네, 뭔가 의학적으로 뭔가 처치를 받고 가면은 상당히 동정을 받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약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걸 즐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기부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관심은 인간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모르겠어요. 약간 UMC도 이렇게 이마에 특히 상처가 났을 때 밴드보다는 붕대를 감고 간 적이 있다 없다로 하면은 약간 있는 편이 아니었을까. 안 다쳐봐서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왠지 막 진짜 붕대에 네. 꽝꽝 싸매고 가고 좀 그럼으로써 이제 좀 더 관심을 끄는 그런 경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반창고 하나로 충분한데 네. 혹시 모르니까 가급적 압박 붕대라든지. 네. 네. 새빨가진 거즈를 주기적으로 휴지통에 뱉는 모습을 보고 담임 선생님도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이건 되게 관심을 끌기엔 아주 유니크한 소재긴 하네요. 네. 입에서 자꾸 이렇게 꺼내니까. 비둘기? 네. 선생님 계속 수업하시는데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처음에는 거즈인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거즈가 되게 긴 테이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점점 꺼낼 수 있는 거예요? 이튿날 정도는 그런 걸 시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내일부터 마술이다. 비둘기 꺼내고 토끼 꺼내고 막 다 피 묻어 있고. 네. 흔한 모습은 아니었겠죠. 침과 피가 섞여 묵직해진 거즈는 비리고 촉감도 좋지 않더군요. 중간에 어머니가 오셔서 조퇴를 하고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잔소리를 몇 마디 하셨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잠자코 있었습니다. 실밥을 빼고 수술 부위를 다시 꿰맨 후에 귀가한 저는 이번에야말로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켰고 별일 없이 치료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튀어나온 앞니는 교정을 하기 전까지 저절로 들어가지는 않더군요. 네, 앞니 입장에서는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힘으로 나온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탓을 하기도 애매합니다. 네. 제가 안 그랬어요. 뒤에서 밀었어요 이거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앞니가 뭐 분송도 아니고 지금부터는 아래로 똑바로 자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휘어 자라고 그럴 수도 없거든요. 전형적인 그 옛날 개그죠. 용감하게 앞으로 나왔는데 내가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뒤에서 밀었다. 네. 그때의 경험으로 지금 저는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착한 어른이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치과를 다녀온 친구가 의사가 술 먹지 말고 찬 거 먹으래. 그럼 맥주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던데 어서 그 친구도 뜨거운 맛을 봤으면 좋겠네요. 이런 친구에게 이제 그럼 빨대로 마셔 맥주를 약간 이러면은 좋게 된 것 같긴 한데 딱히 재미는 없는 듯 하네요. 읽을 사연도 많으실 텐데 얼른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얼른 줄인 게 이렇게 많다니요. 네. 이달의 가장 긴 사연이었어요. 네. 오랜만에 만난 치과 장르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뭐 평상시에 생활하다가 이승열 씨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승열 씨 딱 한 번밖에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 노래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바이닐 광고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 지내시나
한번 보고 싶네. 이런 생각을. 이 팬심인가, 이게? 네. 그만큼 이렇게 뭔가 매력적이시긴 했죠. 맞아요. 네, 기억에 남는 분이셨어요, 진짜로. 한 번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한 번 네. 만나면 좀 계속 생각나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짧습니다. 박규황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 요파 씨부터 이하생략 박규황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봄입니다. 꽃이 피고 새싹이 돋기 시작할 때부터 봄이라 치면 너무 짧아 올해부턴 적당히 따뜻해진 지금 정도면 봄이라 하려고요. 네. 워낙 추웠죠. 네. 이번 겨울은. 이번 주는 지금 서울 기준으로 20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데요. 아. 드디어. 네. 오늘은 아침부터 나온지라 적당히 5시가 넘으면 집에 가도 되고 날도 따뜻하고 마침 겨울이 지나니 운동도 하고 싶어져서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집과 제가 있던 곳은 산이라 하기도 민망한 언덕을 지나면 되는데 언덕을 돌아가려면 꽤 걸어야 하는지라 등산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런 집에 많이 살아봤거든요. 네. 그 등산로 절대 안 가게 됩니다. 평상시에 살다 보면. 어떻게든 돌아갑니다. 경치도 보고 걷지 뭐 이러면서. 이 시간대면 산책하는 사람들도 몇 있어 안전할 것 같았고요. 네. 등산로도 제대로 따라서 가면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중간에 약수토로 빠져나와 집 근처에 새로 개척한 산책로인 수도 파이프 묻는 중인 황무지, 다음 무덤가, 다음 차로, 경로로 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집 뒤에 무덤 있기 쉽지 않아요, 요즘. 이런 개척한 산책로 이런 건 정말 어렸을 때 많이 하는 일인데요. 그렇죠? 네. 아, 이렇게 가봐야지. 이건 내가 개척한 길이야. 그러면서 이름도 붙여주고. 네, 맞아요. 그러면 언제나 저희 부모님이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뭐요? 그런 그게 나와요? 그 상황에서? 그런 자문이 있나 봐요. 네, 있죠. 네. 너무 새길로 빠지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길이 여기서부터 저기인데. 원래 애들은 새길이 좋은데. 이게 있는 길 놔두고 이렇게 탐험하는 느낌의 맞아요. 길. 예, 사실 저도 늘 그런 걸 좋아했었는데 지금 박규영 씨도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로로 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거의 직선주로거든요. 아, 효율. 길 만드는 사람은 다 이렇게 이유가 있죠. 예. 그쵸.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건 언제나 재미있는 일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예. 그쵸. 약수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문제는 공사장이었어요. 어제 비가 왔지만 집 옆에 텃밭으로 보아 어느 정도 물기가 빠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공사장 흙은 웬일인지 다른 것보다 점질이라 걸을 때마다 신발은 흙과 혼연일체가 되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렇죠. 공사장 흙은 기본적으로 표면의 흙이 아니라 더 많이 팠을 테니까 저희가 익숙한 어떤 질이 아니겠죠? 네. 네. 훨씬 더. 그리고 사실은 그 텃밭은 버린 지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뻘에 빠지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조심스레 이동하며 걷는 것처럼 걷기를 몇십 분. 겨우 빠져나왔을 때 신발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UMC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죠. 그리하여 이 사연의 장르는요. 네. 신발 장르예요. 아, 그렇군요. 보시죠. 네. 나뭇가지를 주워다 큰 덩어리부터 털다 보니 얼마 전 사진으로 본 금거위 신발. 금거위 신발이 뭔가요? 골땡땡스라고요. 네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이거. 아, 네. 길에서 많이 보셨죠? 네, 그 브랜드. 이게 지금 방금 나온 새 제품의 디자인이에요. 아, 예, 들은 적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전쟁 갔다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그 빈티지함인 거 아니면 저런 그 흔적들이 좀 뭐랄까 엄청난 기술인 건가요? 기술은 없어요. 아. 스니커 뭐 기술 뭐 있습니까? 네. 방금 저 되게 바보 같았나요? 친절하게 대해주느라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해주는 나름 최선을 다한 게 이렇습니다. 기술 없어요. 금거위 신발이랑 네. 상태가 비슷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 브랜드가요. 비싸죠. 비쌉니다. 네. 보통 하이테크 스포츠화들 플래그십 모델들의 가격 2배 정도에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비싸요. 네. 순간 귀찮으니 빨지 말고 적당히 털어 금거위라 우기고 다닐까. 아. 별이 없을걸요? 박경지 신는 신발에는?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가 찢어진 청바지를 보는 심정이 그럴까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취향이긴 합니다. 아. 운동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금거위랑 오래된 운동화랑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요빠 씨 사연 최초로 마무리가 질문이에요. 마무리가 UMC에게 질문을 남기는 형태의 사연입니다. 네. 네. 답변을 해드리죠. 그러니까요. 운동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금거위랑 오래된 운동화랑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 이건 상당히 미학적이자
미학적인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네, 대답을 해야 될 것 같나요? 미학과 관련된 질문. 그렇죠. 이것은 포스트 모던 수업 첫 시간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네. 우리 집 변기와 저 변기가 무슨 차이냐? 우리 집 앞 부대찌개집의 캔과 콩 통조림 캔과 앤디 월의 그것이 무슨 차이냐? 네. 일단 없다에서 시작하죠. 선생님들은 네. 학교에 처음에 지가 학부 때 배운 대로 없습니다. 차이는 뭐가 있죠? 누군가가 아트라 명명했죠. 네. 그래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브랜드화가 되고 그게 끝이죠. 네. 그게 현대의 예술이죠. 네. 미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저는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핵심이죠. 배운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운 대로요. 취미가 생활을 해보니까 뭔지 알겠어요. 사람들은 이 낡음을 소비한 거죠. 왜냐하면 그 낡음을 보고 지나가다가 저 사람은 그지야 라고 하지 않고 금거위야 라고 해준다는 걸 알았거든. 그러고 보니까 또 이름도 금거위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신화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본주의 생리와 현대미술의 어떤 핵심을 파고든 브랜드 네임이 아닌가. 사실은 그게 제작 의도 진짜 맞을까봐 겁나네요. 그러네요. 저는 취향상 아직 이건 소화 못해서 저는 그쪽에 취향 없습니다. 제 소신은 스니커는 무조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전 리페인팅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UMC에게 금거 신발을 선물하는 건 정말 대단한 놀림이 되겠네요. 그럴 거면요. 네. 그 신발을 사서 네. 리페어 전문가에게 맡겨서 깨끗하게 흔히 찾아보기 힘든 디자인이 나오겠죠. 그러면. 네. 그건 제가 좋게 봐줄 수 있어요. 찢어진 청바지를 사서 깔끔하게 떼운다. 네. 흔적도 없이. 보통 어머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겠죠? 수선집에 엄마가 가서 맡겨주고 오면은 그 안쪽에 무조건 가장 안 어울리는 색깔의 천이 덧대어져 있잖아요. 또 갑자기 엔지니어드 진을 계속 세탁기에 넣어서 계속 빨아주셨던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저는 이제 38짜리 바지가 큰 게 유행일 때 제가 유일하게 정품을 샀던 적이 있었어요. 10만 원이 넘는. 그렇죠. 어머니가 수선을 하신다. 이게 오늘의 제일 슬픈 사연 아닌가요? 이거를 안 끌리게만 해달라. 뒤에를 살짝 접어서 바느질만 해주면 된다. 네. 대화가 잘 안 돼요. 근데 또 손님들이 있었고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빼같이 없는다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도 그래 끌리진 않겠지. 나도 빨리 학교 가야 돼서 알았다. 그러고서 왔더니 어머님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정말 몸빼가 된 거예요. 한 30년 후에 유행이 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스타일이요. 이렇게 돌면 나풀나풀하게 호박바지처럼 된 거예요. 전 정말 울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입고 다녔나요? 어떻게 입어요? 그러니까. 네, 친구 다 입었을 거예요. 정말 한 번만 입었으면. 죄송한데 친구는 그렇게 네가 친구 없는 이유를 그러니까 어렵게 만든 친구 다 입었을 거예요. 제 바지 봐 이러면서. 그렇듯 시대가 받아들이는 디자인이 다르죠. 네. 네. 그리고 트렌드란 일종의 규약이라서 박규왕 씨가 지금 그 뻘에다가 집어넣고 빠진 신발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집에 도착하니 산을 돌아서 걸어왔으면 도착할 시간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힘들어요. 박규왕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트렌드 세터나 네. 트렌드 세터 근처에 있는 트렌드를 잘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조소의 대상이었어요. 한국같이 그 빠르게 경제개발에 성공한 나라들에서는. 네. 다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산업이 발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한국은. 그렇죠. 아직도 디자이너 전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우리 나이 세대, 우리보다 조금 몇 살 어린 세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잘 알고 있죠. 그거 팠던 사람들 빼고는 지금 자영업자로 성공한 사람 드물다는 거예요. 네. 박경영 씨도 그냥 한번 사봐요. 그리고 또 비싼 아이템은요 사죠. 그럼 필히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공부하게 되거든요. 공부하면서 느껴보세요. 이게 뭐였나?
네. 내가 이게 발을 공사판에 집어넣을 때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얘기였어요. 되게 친절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결론은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야에 너 바보냐? 모르겠으면 사봐. 그걸 일일이 말해주느니 사서 느껴봐라. 네. 라는 조언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98회 요즘 팟캐스트 시대의 사연들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예매 끝내놓고요. 네. 되게 먼 일인 줄 알았거든요. 다음 주 한 해만 하면은 이제 곧바로 공개 방송. 198회 했어요, 우리 그러니까요. 지금. 네. 어제 새벽에 저는 지난 7년간 일요일에 잠을 못 잤거든요. 아니, 200회 어떡하지 이러면서. 7년 전부터 요파씨라는 걸 하게 그때 되면 요파씨도 없었는데.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언젠가 200회를 맞지 않을까? 그 아저씨 200회도 그렇게 다녔는데 매번 잠을 못 자니까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200회 이제 대본 쓰고 큐시트 맞추고 이러다가 와 내가 되게 청취자 서비스에 되게 약하긴 약하다. 제가 그 많은 팟캐스트 업자들 중에서 그거 제일 약한 편인데요. 야, 뭐 이걸 이제 닥쳐서 다 하고 있냐 싶더라고요. 아무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지금 다음 공개 방송도 생각하고 뭐 고민을 많이 한 주간이었어요. 아니 마음이 급해졌는데 왜 또 다음 공개 방송을 생각해요? 그런 것도 빨리 준비해야지. 이거에 집중합시다. 네, 알았어요. 네, 일단 집중하고 있고요. 네, 워커홀릭의 어떤 전형적인 특성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 밤새 해놓고 내 일 뭐 했는지 몰라. 그리고 불안해. 나 언제 이렇게 된 거야? 평생 놀고 살았는데. 아 참네.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까지 워커홀릭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 절대 아쉽지 않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회 이전에 199회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안승준과 유영 씨였습니다.